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지난주에 4시 10분을 통해 그리고 조선일보 채널을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성역화된 팬덤, 성역화된 기득권, 그리고 그들이 가진 폭력성, 이런 다양한 문제의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아주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리액션을 경험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생각대로 존재하면 되고요. 제 생각은 제 생각대로 존재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시절에 몇몇 정세 판단이 이 나라에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정희 정부의 몇몇 결단과 추진이 이 나라를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40여 년간 범죄 이력 없이, 범법 사실 없이, 성실 납세하면서 남의 눈치 보면서 예의 갖추면서 살아온 저 같은 사람이 공포를 느끼면 안 되는 겁니다. 각자의 기준이 있죠.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입장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대응하면서 말싸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날 라이브 때 제가 뒤에 덧붙여서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라이브 편집해서 띄워드리면서 제 생각 대신 전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좌파도 없고 우파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내용에 덧붙여가지고 그냥 모두에게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대통령 이야기를 좀 많이 합시다. 대통령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가 좋아하는 대통령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삽시다.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왼쪽 분들도 좀 존중해 주세요. 좀. 우리 모두에게 좋아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각자 저마다의 기준으로 역사 속에서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를 싫어합니다. 개인의 자유지. 근데 그 기준이 결과 중심으로 존경받는 분도 있고 과정 중심으로 존경받는 분도 있어요. 성향 따라 다르겠죠. 참고로 저는 깨어있는 민주시민 이런 사람은 못 됩니다. 제가 그렇게 고결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세속적인 인간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물론 아름다운 말 하면서 약자를 위해 산다, 아이들을 위해 산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는 아니에요. 전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만 쓰레기인 건지 저만 솔직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아니에요. 고결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평가할 때 제가 누리고 있는 혜택의 시작을 봅니다. 혜택의 시작. 역사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혜택의 출발점을 찾아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감사드리는 게 내가 역사를 보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적이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참상을 보면 북한의 인권 문제 이런 걸 딱 들여다보면 이 나라는 왜 북한과 다른 길을 갔을까? 그 정황을 추적하는 거죠. 그럼 한반도가 남북이 다른 길을 가게 된 그 순간순간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고마우니까. 그냥 고마우니까. 그리고 또 제가 어른이 돼가지고 직업을 갖고 엔터라는 산업 기반으로 돈을 벌고 이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속한 산업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그런 전공이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가 일하고 있는 산업의 역사는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중국의 근현대사라든가 일본의 근현대사를 남들이 아는 만큼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 다니다 보면, 동남아 같은 데 다니다 보면 그냥 아시아 각국이 보낸 그냥 지난 5, 60년의 스토리를 대강 알게 돼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한민국이라는 역사의 놀라운 부분이 되게 많구나. 지난 6, 70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에 정말 놀라운 포인트들이 많구나, 이런 걸 느껴요. 나만 느꼈나? 저는 그 놀라운 포인트들이 참 고맙습니다. 왜냐면 각 나라는 각 분야마다 산업의 역사가 달라요. 그리고 그 기반이 다 달라요.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되게 감사한데. 그래서 전 그냥 저에게 실익을 준 사람을 감사하는 편입니다. 저에게 실익을 준 계기를 고마워하는 편이에요. 그게 답니다. 이념이 어딨어? 좌파 우파 모두에게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 좌파분들에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저희도 저희 생각이 있어요. 일에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명확한 말이죠. 일에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땐 과정부터 챙겨야 되죠. 과정 다음에 결과가 있으니까. 왜 당연한 걸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참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땐 과정부터 챙겨야지. 왜냐? 과정 다음에 결과가 있으니까. 근데 과거를 볼 땐 결과부터 보게 되죠.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과거를 돌아볼 땐 결과를 보죠. 저는 그래요. 그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평가할 땐 저는 결과 위주로 보는 겁니다. 평화를 추구했다고 해서 존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꿈꿨다고 해서 존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안 왔으면 실패지. 개혁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실패지. 전 세계 역사가 그렇게 차갑게 흐르는데 왜 지들끼리만 영화 속에 사냐고. 우르르 모여서 그냥 이렇게 다 같이 취해 있으면 그 현실감 비슷하게 느껴지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잖아요. 현실은 차갑게 흐르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역사가 차갑게 흐르잖아요. 냉정하게. 지금은 영화 속에 빠져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그 한계와 무능력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그 도덕적인 결함들이 까발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름을 존중하기 때문에 샤이 보수라는 사람들이 온갖 프레임에 걸려있는 거 알면서도 그냥 조용히 있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이 받아치지 않잖아요. 이런 상황을 알면 부끄럽지가 않나? 그거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당신들이 세상 다 가진 것 같지만 선거 때만 되면 여기저기서 박빙이 나오잖아요. 나 우파요 하는 사람 광화문에서밖에 못 봤는데 선거 때만 보면 박빙이 나오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존경하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십시오. 그냥 본인이 존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인에 대한 조롱과 능욕은 저도 반대해요. 저도 반대야 그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건국의 역사라든가 산업화의 역사 이런 역사의 똥 뿌리기를 좀 적당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당히 해야죠. 역사의 똥 뿌리기 적당히 해야지. 이승만 박정희 악마 만들기 이런 것도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니들끼리 신날 만큼만 해야지. 저는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개인의 역사관이 개인의 가치관과 많이 통해요. 또 그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 가족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되게 통해요. 되게 독특한 발상인데 비유를 하자면 감히 부모님을 평가할 수 없겠지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를 낳아주셨다는 그 사실이죠. 그 감사함. 그리고 우리 가정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졌으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공로에 대한 존경. 두 개잖아요. 두 개. 한 두 개가 한 8할 9할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생각하는 거지. 낳아주셨다는 감사함,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헤아릴 수 없는 공로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 나머지 한 1할, 2할 정도 이제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서운한 기억도 있고, 실망했던 기억도 있고, 그렇지!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고,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니고, 예체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김영민은 그냥 사람을 보든 역사를 봅니다. 사람을 보든 역사를 봐요. 내 가정을 보든 나라를 봐요. 평범한 사람이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이니까. 깨어있는 민주시민 이런 거는 못 돼가지고 제가 격조 높은 표현은 못합니다. 학술적인 비유도 못해요. 유시민 아저씨처럼 멋있게 말도 못해요. 여러분 제 생각엔 이런 데가 안 이상해요. 이런 거 못해요. 나는 그냥 내 가정사에 낳아주신 감사함이 있고 길러주신 노고에 대한 존경이 있듯이 그냥 근현대사에도 건국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그 시절의 성장에 대한 존경이 있죠. 내가 누리고 사니까. 나도 부모님한테 실망한 적도 있고 맞은 적도 있죠. 안 맞고 산 사람이 어딨어. 사회생활은 사회에서 배우고 자신의 가치관은 등짝 맞으면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이게 파파터치고 이게 맘스터치잖아. 이게 파파터치랑 맘스터치 이 두 터치로 인간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다 맘스터치 먹고 자란 거 아니에요. 거의 성장기의 혈액순환은 그 터치로 성장기 혈액 등에다가 부항 안 떠도 우리가 건강했던 이유는 그 지속적인 터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부모님한테 실망한 적도 있고 맞은 적도 있지만 감사와 존경이라는 가치가 그 기반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월을 견뎌낸 분들한테 내가 이 집에서 안 태어나고 저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그런 원망도 안 해요. 집 앞에서 피켓 들고 아빠가 나 15살 때 때렸잖아요. 사과하라. 이렇게 시위할 생각도 없어. 내가 그때 우리 집 안망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잘 갔으면 지금쯤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문체부에서 일했지. 이런 원망을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식이지.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역사 속에 있는 공적을 너무 심하게 부정하면 그것도 후레 자식이지. 물론 제가 치욕의 역사, 탄압의 역사
뭐 이런 것들, 어두운 근현대사 이런 거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걸 꺼내가지고 표장사하려고 공적을 폄하하고 숨기다 보면 우리 역사의 위대함도 같이 사라지니까. 니들 좋으라고 역사를 버려? 역사만 사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들어오겠죠. 뭐가 들어옵니까? 원망, 뭐 실체 없는 가정,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만약에 이랬다면, 만약에 뭐 임시정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렸다면,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탄생됐다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가상현실로 몇 표 더 얻겠다고 역사에 똥을 뿌려! 지들이 뭔데? 뭐 결론은 우리가 누린 실익의 가치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쉽게 선동되지 않습니다.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실익의 근원을 알면 우리는 쉽게 선동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선으로 시선을 돌려도 근현대사를 봐야죠. 그쪽에서 과거에서 온갖 사건들을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가지고 혐오를 조장하면서 이것이 우파다 이렇게 말하는 게 대한민국 문학의 흐름이잖아요. 온갖 사건들을 다 꺼내가지고 혐오감의 포인트만 쏙쏙쏙 집어가지고 꺼내가지고 영화화하고 드라마로 만들고 이게 우파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상상할 수 있는 온갖 희망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이게 좌파의 계획이다 이거잖아요. 막 통일도 되고 막 기차 타고 막 유라시아도 가고 모두가 평등하고 막 돈도 나눠주고 옛날 것 꺼내가지고 이게 우파다. 미래에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이게 좌파다. 이거 두 개로 문화계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저같이 용기 없는 사람도 용기를 내는 거죠. 뭐 쉽게 정리하자면 제가 그 대통령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이런 결과가 나에게 이런 이득을 줬다. 그래서 나는 좋다. 뭐 이런 과거를 결과로 평가한 거죠. 그분이 이런 꿈을 꾸었었지.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해. 그게 너무 멋져.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비유를 좀 하자면 우리가 금융을 했는데 약속된 상품이 안 나오면 그거 금융사기라 그러잖아요. 보험료를 지급을 했는데 사고가 정황이 가짜다. 그러면 그게 보험사기라 그러잖아요. 평화를 약속했는데 평화가 안 왔으면 평화사기 아니에요? 평화를 약속했는데 평화가 안 왔으면 평화사기지. 적폐청산하자고 해놓고 지들이 더 부리면 적폐사기. 일자리 몇 개 만들었다 이랬는데 그게 다 막 공공일자리야. 그러면 일자리 사기지. 원래 업적은 결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일업자잖아요. 일업자. 저기 실적, 치적할 때 그 적자잖아요. 우리도 다 기준이 있고 우리도 다 상식이 있습니다. 그냥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김영민이 적폐가 아닐 수도 있어. 김영민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한 번만 생각해 보자. 한 번만.